자, 이제 그림과 같은 가두리 양식장에서 점 A에서 P까지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고,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좀 독특한 점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길이랑 같은 길이의 이제 선분이 3개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잘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이제 요 각이 나와 있고 이 각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이제 이 두 각이 네 각이 되는 요 삼각형이 뭔가 메인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문제가 뭐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하나의 삼각형 안에서 해결되는데 그 주인공이 되는 삼각형이 이 녀석이고, 근데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이제 요렇게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상황, 독특한 상황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이 세 개의 길이가 같은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 빨간색 선분을 반지름 삼아서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중심이 P가 되게끔. 그러면 이제 요러한 원이 생기죠. 근데 이 세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세 길이는 모두 다 뭐가 되냐면 이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원은 또 어떤 원이냐 하니까 세 개의 점 ABC를 다 지나죠. 그 말은 삼각형 ABC의 무슨 원이다. 외접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한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비슷한 문제집이나 다른 데서 풀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 교과서에서 처음 만난다면 처음에는 이게 안 보여서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잘 정리만 해두시면 돼요. 어떤 하나의 삼각형이 나오는데 또 지금과 같이 둔각 삼각형이면 더 알아보기 힘들겠죠. 근데 어떤 점이 있어가지고는 여기에서 이 세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하는 상황이 나오면 혹시 이 점 P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중심인가 하는 생각을 앞으로 해볼 수 있겠죠. 저번에 선생님이 중단한 학습 점검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런 잘 떠올리기 힘든 아이디어는 따로 메모를 해서 수학 노트처럼 이제 만들어 두는 것도 하나의 추천하는 방법이었는데, 지금 이런 것도 정리를 해두면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이제 떠오를 수 있겠죠, 아이디어가. 어쨌든 지금 이 세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우리는 점 P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바꿔 말하면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선분 AP 길이,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고 요거가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우리가 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라 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외접원의 반지름 하면 떠오르는 법칙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제 사인 법칙이 있죠. 삼각형 ABC에서 물론 이제 R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일 때 어떤 법칙이 성립하느냐? 사인 A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b와 같고, 또 사인 C분의 스몰 c와 같고, 이것은 모두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 즉 외접원 반지름의 2배와 같다. 요 법칙 있죠. 자, 그러면은 저 삼각형 ABC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요 삼각형을 따로 떼내 가지고 조금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가 110도, 여기가 40도 나와 있고, 나는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내가 아는 것들 다 표시하면은 지금 이 길이가 10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각의 크기를 아니까 두 각의 합을 180도에서 빼가지고 나머지 한 각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아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뭘 이용해야겠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했지만은 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마주보는 두 쌍의 변과 각, 변과 각, 이렇게 4개 중에서 아무거나 3개를 알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 하고 마주보는 변과 각, 이렇게 3개 중에 아무거나 2개를 알 때 대입해가지고 하나를 구하는 상황이 있고, 지금은 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인데, 그러기 위해서 마주보는 한 쌍의 변과 각을 구해야 되죠. 근데 여기 나와 있죠.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의 길이 그리고 각의 크기 나와 있으니까 얘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자, 2R을 먼저 적도록 하겠습니다. 2R은 사인 30도 분의 12.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니까 대입을 하면은 24가 되겠죠. 따라서 R은 얼마? 12.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반지름의 길이였기 때문에 답도 이제 12. 단위가 킬로미터니까 12k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길이가 2루트 5, 그리고 이제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얘가 지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분 AP 길이가 4라고 하는 상황에서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도 아니고 2세타를 구하라는 조금 독특한 문제입니다. 자, 세타가 들어가는 거는 그동안 많이 풀었는데 2세타 하니까 좀 어렵죠. 일단은 이 그림 속에서,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2세타를 찾아야 되는데 보이나요? 그림에 2세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일단 여기 이 그림에 2세타가 없다는 거 부터가 살짝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 좀 쓰이는데 내용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라서 복습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부채꼴을 다룰 때 중요한 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주각이라는 거고 하나는 중심각이라는 겁니다. 여기 아마 중3 때 배웠을 건데 내용을 좀 복습해보면 부채꼴이라는 거는 일단 원의 일부죠. 피자 조각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부채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채꼴의 요 각, 이것을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호라고 하죠. 이 호에서 원의 다른 이제 부분에다가 점을 찍고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했을 때 생기는 이 각 있죠? 이거를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했을 때 이제 부채꼴의 원주각과 중심각은 정확히 2배 차이가 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2배.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2세타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지금 바로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째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문제에 있는 그림으로 나아가면은 2세타는 여기 이 부채꼴의 원주각이 세타니까 중심각이 2세타다. 여기에 이제 2세타가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세타를 찾았으니까 지금까지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으로 코사인이나 이제 코사인 뭐시기 저시기 이렇게 구할 때 항상 삼각형 안에서 구했잖아요. 이 각을 포함하는. 그래서 그 삼각형을 가져와 보면은 당연히 그 삼각형은 요거죠. 이거죠. 그죠? 아니 뭐 당연히 이 2세타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 얘를 들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아는 거를 다 표시합니다. 일단 얘가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요만큼이죠. 반지름은 2루트 5의 절반이니까 여기가 루트 5가 되고, 얘도 반지름이니까 루트 5 되고, 요거는 아무리 이제 눈 씻고 찾아볼래도 문제에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얘는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코사인 2세타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얘만 있어 준다면 지금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2세타를 구할 때 쓰는 법칙은 뭐예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우리 이제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더라? 이거 지금까지 한 쌤이 한 30번 넘게 설명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좀 알 때가 됐습니다. 삼각형의 한 각, 그리고 세 변 길이, 이렇게 몇 개, 단순 4개가 아니고 어떤 4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변 3개, 각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외울래? 변 3, 각 1 이렇게 이름 붙이면 외울래? 어쨌든 변이 몇 개? 3개. 각이 몇 개? 1개. 요때 코사인 법칙 쓰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외우겠지? 왜냐면 공식을 생각해 보세요.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이게 코사인 공식이잖아. 변 길이 3개 등장하고 여기 물론 bc 하나 더 있고 각 하나,
이거 정확히 코사인 법칙 쓰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코사인 2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식도 내친김에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 영상 멈추고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식도 구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은 10분의 10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x값만 알면은 쏙 대입해가지고 코사인 2세타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을 내버려 두고 이제 그거를 구해야겠죠. x를 구해야겠죠. 자, 그래서 x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 삼각형 안에서는 당연히 x를 구할 수 없지. 그래서 이 x 얘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삼각형을 찾습니다. 그게 요 길쭉한 요 삼각형이죠.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 근데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는데, 오늘 배우는 요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반원의 원주각이 얼마냐? 그러니까 반원이면은 이렇게 지름으로 나눈 요만큼이 이제 반원이죠. 이 반원도 하나의 부채꼴 아니야? 그럼 얘도 이제 원주각을 가진다고. 쌤이 답을 이미 적어버렸는데, 요 반원의 원주각.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름의 양쪽 끝이고, 요렇게 이제 선을 그으면 생기는 이 각 있죠. 이 각. 이 각은 무조건 90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원에서 지름을 그었어. 그러면 이 각은 무조건 직각입니다. 조금 더 크게 그리면은 원에서 이게 이제 지름이래. 그러면은 요 각은 무조건 직각입니다. 안 그래도 되겠죠.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얘가 잘 보면은 지름이거든. 그러면 이 각이 몇 도야? 9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따라서 무슨 정리를 쓸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은 2루트 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따라서 4가 되어서 x값은 2가 됩니다. 4, 5, 20에서 16 빼면 4 맞죠? 자, 그래서 아까 구해놓은 기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코사인 2세타는 아까 10분의 10 마이너스 x제곱이라 했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5분의 3이 되겠죠. 자,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반지름 길이가 4인 원이 있고 점 ABC가 있는데 호의 길이의 B가 3대 4대 5가 되게끔, 즉 대충 여기 점 A가 있고 뭐 B가 있고 C가 있고 한데 요 호의 길이가 요거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3대, 그러니까 뭐 어떤 숫자 K에 대해서 3K 3배라고 할 때 요 호 BC 얘가 뭐 4K,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호 AC가 되겠죠. 요 길이가 5K가 된다 합니다. 이게 이제 3대 4대 5라는 뜻이죠. 그럼 당연히 이제 원의 중심이 중요할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래. 이번 시험 범위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요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서 배운 요 공식을 쓰는 상황. 그러려면은 두 변 길이를 구하고 그 사이 각의 사인 값을 구해야 되지. 그게 아니면 어떤 세 조각의 넓이의 합으로 삼각형을 이제 요렇게 나누든 아니면 이렇게 나누든 요 수선 좀 대충 알아들으세요. 그림 똑같네.
1에 자르면 모양 좀 이상한데? 여하튼 뭐 이까지만 그릴게요. 어쨌든 삼각형을 쪼개갖고 더한다. 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풀리겠구나 좀 생각을 미리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딱 번뜩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이 공식 쓰는 문제인가? 아니면 쪼개갖고 넓이 구하나? 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 설명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상황으로 지금 넓이를 구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넘어가서 좀 적을 내용이 많아서 좀 글씨를 작게 적고 있는데 잠깐만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를 의심을 하겠지. 첫 번째 방법으로 푸는 건가? 이게 접근을 하겠지, 맨 처음에. 그치? 그러려면은 이렇게 두 변 길이를 알아야 되고, 그 사이각을 알아야 돼. 근데 그 세 개 중에 어떤 것도 지금 주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왠지 이 방법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얘를 구한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를 구하려면은 이거를 알아야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어. 근데 요 각을 모르죠. 그래서 일단 막히고 그래도 이제 정신 못 차리고 굳이 이거를 구하겠다고 하잖아. 그러기 위해서 얘를 구하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뭔가 이것도 3세타 이것도 4세타 이렇게 되나?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삽질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미래가 없겠네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나아가서 쪼개보는 거지. 혹시 이렇게 나눈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넓이를 구해갖고 더 하나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보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만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제 넓이를 구하려면은 역시 두 변 길이 알고 그 사이각의 사인 알아야 되지. 그러면 일단 각을 먼저 한번 구하려고 접근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요 호의 길이 있잖아. 이 호의 길이잖아. 그럼 지난 시험 범위 때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떠올라야 되죠. 어떻게? L은 R세타. 그러면은 이제 얘는 반지름 길이가 지금 4니까 4세타잖아. 그 세타는 요거겠죠. 이제 이 각의 크기에다가 반지름 곱한 게 이거라고. 그럼 이제 5K는 어디에서 요 각에다가 반지름 길이 곱하면 5K죠. 요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는 다 똑같으니까 쌤이 지금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도 3대 4대 5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까부터 대충 3세타, 4세타, 5세타라고 둘게. 나중에 다 한꺼번에 정리할 거니까 일단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 3세타랑 4세타랑 5세타는 가만 보니까 다 더하니까 동그라미 한 바퀴죠. 그러면 다 더하면은 이게 몇 도란 얘기야? 360도지. 따라서 12세타는 360도니까 우리는 세타 값을 알 수가 있어요. 30도. 그 말은 3세타가 얼만지, 4세타가 얼만지, 5세타가 얼만지 다 나온다는 얘기지. 이거 왜 구하는데? 요 삼각형 하나 넓이 구하기 위해서 요 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거잖아. 근데 그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고. 나머지는 계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의 크기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길이는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다 4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 ABC 넓이는 이렇게 세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얘도 4. 이거 반지름 길이는 다 4니까 이제 높이만 구하면 높이란다. 요 사이각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가 90도, 여기가 120도, 여기가 150도. 바뀌었죠? 여기가 150도, 여기가 120도니까
우리 무슨 공식에 의해서? 여기 있죠. 요 공식에 의해서. 나머지는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2분의 1에 4제곱 곱하기 로 묶어가지고 사인 90도 더하기 사인 150도 더하기 사인 120도 계산만 해주면 되죠. 요거 계산하는 거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 하면은 12 플러스 4루트 3이 나옵니다. 자, 끝이 아니라 요거 잘 들으세요. 이거 하나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삼각형에는 그 사인 법칙에서부터 다양한 비례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한번 해둬야 아까 같은 실수, 요 각과 이 각과, 자, 잘 안 보이죠?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에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는 착각을 안 할 수 있고 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지금 문제랑 비슷하게 삼각형 하나를 그릴 거야. 그 말은 이 원이 삼각형 ABC의 이제 외접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원의 중심을 대충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삼각형을 세등분을 해줍니다. 자, 그 상황에서 다양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사인 법칙에 의해서 뭐가 성립한다는 건 알고 있냐면 A 대 B 대 C가 즉 삼각형 세 변의 길이는 사인 A와 사인 B와 사인 C의 B와 같다. 이거는 뭐에 의해서 성립한다고? 사인 법칙에 의해서 성립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근데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얘가 A 대 B 대 C 하고 비례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다른 색깔로 적을게요. 얘는 얘까지는 비례하는 게 맞는데 요거랑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각 A의 정체는 사실은 요건데 이 각은 요 각의 몇 분의 몇이라고 정확히 절반이라 했죠. 왜? 지금 이 호의 원주각이 각 A고 중심각이 요 각인 상황이지. 근데 원주각과 중심각은 몇 배 차이 난다고? 2배 차이 난다 했죠. 앞에 문제 해설 안 들었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채꼴의 호에 대해서 요 각이 이제 중심각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채꼴의 양쪽 끝에 호의 양쪽 끝에서 이제 원 위에 있는 다른 점하고 연결 지은 요 각 있죠. 이 각을 원주각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각은 정확히 2배 차이 난다고. 얘가 세타면 여기는 2세타라고. 앞에 10번 문제에서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듣는 즉시 바로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했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A니까 여기는 2A 되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는 2B 될 거고 여기는 2C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ABC는 당연히 2A, 2B, 2C의 비율과는 같이 이렇게 비례식은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왜 적었냐면 요 2A라는 것은 이 각은 또 이제 요 호의 길이하고 비례하지. 왜? 아까 문제 풀 때 얘기했지만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죠. 지금 중심각이 2A니까 당연히 이 호의 길이들은 요 이제 A와 B와 C의 이 호의 길이와 비례하죠. 얘가 지금 요 호의 길이가 LA라고 할게요. 요거는 C를 마주보고 있으니까 호의 길이 LC라고 하고 요 호의 길이가 이제 LB인 거지. 이 길이의 B와 비례한다고. 이러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미리 알고 이제 어디까지는 비례관계가 성립하고 어디까지는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거 있죠. 여기다가 또 한마디만 좀 더 적을게요. 요거는 비례관계는 성립하지 않지만 오른 내용 참 어렵다, 그죠? 사인 법칙에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내용이니까 다른 내용은 이것보다 어렵진 않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자, 얘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등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했잖아.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비례관계는 성립하지 않지만 뭐는 성립하냐면 또 대소관계는 성립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세 변 길이 중에서 만약에 이 엠마가 대빵이야. 제일 커. 제일 길이가 길어. 그러면은 비록 얘랑 비례관계는 없지만 얘도 제일 크기가 큰 각이란 말이야. 얘가 길이가 제일 작아. 그러면은 세 각 중에 얘도 막내야. 제일 작아. 그러한 뭐가 크고 작고 관계는 또 성립합니다. 정확히 비례는 하지 않지만 뭐 예를 들면 쌤이 중단원 학습 점검 이거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나오는 그 중단원 학습 점검에 14번 문제에서 요 대소관계 성립하는 거 이용해서 문제를 푼 게 있어요. 그렇듯이 이제 크고 작은 관계는 서로 똑같이 가져가는데 비례 관계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 미리 좀 얘기를 할 걸. 이거는 거의 한 0.5등급 친구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고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근데 나는 1등급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 적당히 좀 놓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